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요게 청량리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혹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곳일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총 761세대, 여기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소단지도 아닌 중급 규모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173세대, 약간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너무 당첨이 어려운 그런 수준의 아주 적은 분양도 아니니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는 26년 4월, 3년 후 입주인데, 약간 아쉬운 거는 3월이 개학이니까 그 전에 입주 를 하고 요 근처 학교에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쉬운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차 대수는 1.34대, 약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중소형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롭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45대 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여유로울 것 같은데, 또 1.34대 나쁘지 않지만 여유롭지도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위치 한번 살펴보시죠.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 홈페이지는 과장을 많이 하니까 수를 넘어가고,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를 해봤어요. 요거는 넓게 봐서 서울에서 요 청량리라는 곳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서울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도봉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강북구, 이렇게 북한산 넘어가서 은평구, 마포 지나서 강서구, 양천구, 구로, 금천, 관악, 서초, 내곡, 헌릉, 송파, 여기 위례 지나고 하남과 송파 사이를 뚫고, 여기 상일 아시죠? 강동구에 여기 가밀 옆을 쓱 지나서 구리 옆을 싹 지나서 암사를 지나서 중랑구와 구리 사이를 지나서 요렇게 노원으로, 요게 요 대충 서울이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청량리 롯데캐슬 여기 동대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청량리라고 하면은 좀 서울에서 좀 외지다, 요렇게 아주 끝쪽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호선, 예전에 1호선 그 종점이 청량리 회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청량리가 서울 되게 끝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그려봤는데, 나름 서울의 중심부 위치다, 물리적인 위치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여기 중구나 용산, 성동 요쪽이 서울 중심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가까운 편이다, 그쪽이랑. 그래서 업무지구 위치랑 봐도 여기 중구, 여기 업무지구나, 여기 강남구 쪽 업무지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사실 서울 끝 북쪽에, 동북쪽에 서울 끝은 노원구, 도봉구잖아요.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봐도 도봉구 끝쪽과 청량리 요쪽은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도봉구가 한 2배 정도 먼 거예요. 청량리는 나름 좀 가까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넘어가시고 세부 위치로 보시면은 여기 청량리역, 여기 청량역이 핵심이죠. 청량역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나름 그 생활 권역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인데,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GTX를 비롯해서 10개 노선이 이제 지나갈 예정이에요. 지금도 경원선, 경의중앙선, 이런 경춘선 다 합치면 지금도 6개가 지나가고, 여기다 4개의 노선이 추가될 예정인데, 그렇다는 것은 청량리에서 이동하는 때 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청량리로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환승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쪽에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고 뭔가 시장이 요런 많이 차지하고 요런 지역이 앞으로는 상권도 좀 더 신식으로 개발이 되고 오피스도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천지개벽하는 미래가 보인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여기 청량리 7구역, 여기 청량리 7구역이 하이루체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청량리 7구역이 하이루체고, 그 아래 8구역 있고 그 위에 6구역 있습니다. 요 6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개발 초중기, 한 중기 정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공사할 때까지 사실은 수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가 완공되고 나면은 뭔가 주변에 낙후된 어떤
주변 환경이 좀 더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7구역이 입주하고 나서, 하이루츠가 입주하고 나서 수년 후에 여기 공사 뚝딱뚝딱 하면서 뭐 소음이나 어떤 분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기 6구역과 제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요. 여기는 뭐 한 내후년쯤이면은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아파트로 완공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이런 전농 9구역, 전농 8구역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데, 요 청량리역 주변은 특히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위쪽은 낙후된 어떤 주택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그런 개발이고, 요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뭐 여기 공공재개발 요 1차 요쪽까지 해가지고 청량리역 주변은 조금 더 상권과 함께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지역의 동네의 느낌도 요 청량리 1호선 요 노선을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실제 청량리 7구역 하이루체 주변이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어떤 주변 환경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넓혀서 여기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 있잖아요. 요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도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달라요. 오른쪽은 요 청량리 7구역에 속한 오른쪽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나름 좀 깔끔한, 요 주변에서는 좀 깔끔한 구역이고, 요 왼쪽은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노후도가 좀 심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여기 동부 샘트레빌 아파트, 미주 아파트, 뭐 여기 한신 아파트, 요 하이루체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요쪽은 그래도 나름 깔끔한 요런 느낌, 뭐 완전 신식까지는 아니지만 재개발 구역 치고는 꽤 깔끔한 느낌의 어떤 요런 환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요쪽으로 가면은 뭐 제기 4구역 쪽도 그렇고, 요런 느낌이죠. 아무데나 막 찍어도 요런 느낌들, 굉장히 낙후가 된 그런 지역이다. 네, 그래도 하이루체 쪽에, 하이루체에서 청량리로 가는 요쪽은 그래도 조금 재개발 구역 치고는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촌, 아파트 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건 좀 깔끔한 편이다 라는 것 참고하시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재개발 구역 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위치 살펴봤고,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은 요쪽에 제기동 쪽에 여기 요쪽에 이제 경동시장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다 시장, 뭐 농수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 다 시장인데, 요쪽에 경동시장 요새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스타벅스 경동시장에 그 노후화된 그걸 리모델링해서 잘 살려가지고 스타벅스를 만들었는데, 거기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거기 스타벅스 중심으로 해서 여러 MZ세대 뭐 혹은 뭐 트렌디한 어떤 인간 무신사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역의 어떤 이미지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세권이에요. 여기 홍릉 근린공원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좀 있는데, 여기는 약간 뭐 깔끔히 다듬어진 요새 스타일의 모든 공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약한 등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숲 체험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정도의 이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가벼운 운동, 가벼운 등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숲 체험하기도 좋고, 놀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르신들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12분 걸린다가 나와 있고 857m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하도 1회, 횡단보도 3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857m 자체도
도보로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힘든 어떤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횡단보도까지 3회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약간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빡센 역세권이다. 굉장히 역세권이긴 한데 걸어가기 빡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약간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면 역세권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논란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점은 그냥 역세권이 아니고 걸어만 가면은 여기에 추후에는 특히 GTX까지 합치면은 여기까지 가기만 하면은 뭐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면으로 혹은 뭐 강남도 갈 수 있고 뭐 여기 서쪽도 갈 수 있고 해서 10개 노선을 통해서 여러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역까지 의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역이 아니고 롯데몰 복합 쇼핑몰이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준 역세권이라고 할지언정 역세권 겸 몰세권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고려대역까지도 역세권 여기도 약간 애매하게 900m 정도 여기도 성인이 걸어갈 수는 있지만 좀 힘들긴 하여서 한 준역세권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6호선도 가깝진 않고 청량리역도 가깝진 않지만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의 위치에 지하철 노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로 완전 역세권이 막 11개 노선이야 뭐 요런 게까지 과장해서 생각할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여기는 여기 다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야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800m, 900m 정도면은 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몰라도 성인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10개 노선을 지나게 되어 제가 찾아봤더니 뭐 데커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카콘 할 적에 그거 같은데 쿼드러플도 아니고 트리플도 아니고 데커풀 역세권입니다. 물론 요거는 흔히 타지 않는 경춘선, 경원선, KTX, 강릉까지 다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제외하고도 7개의 호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일부는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지나고요. 현재도 메인 노선은 없지만 그래도 요것들 제외하고도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GTX가 무려 2개나 지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강북 횡단선도 이거 발음 되게 어렵다. 강북 횡단선도 괜찮은 노선이고 면목선은 비록 핵심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목선까지 해서 추후 4개 노선이 더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은 노선이에요. 굉장히 이게 핵심 노선인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환승역들도 많이 지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최근에 6월 한 말쯤에 6월 20 며칠쯤에 예타가 안 나온다. 요런 판정일 1차적으로는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역을 줄여서라도 예타를 어떤 사업성을 더 만들어내서 꼭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노선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을 노선을 좀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는 보였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청량리에 강북 횡단선이 그렇게 중요한 노선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량리의 핵심은 아무래도 BTX B와 C가 동시에 지나간다. 네, 요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사실은 서울역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1호선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의도로 빠르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송도도 업무지고 많이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까지도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의도 사는 사람이랑 송도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이렇게 B노선 중에 지나는 사람으로 지나는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제 삼성역을 지난다는 거죠. 청량리에서 삼성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물론 양재, 과천, 인덕원 이런 쪽도 되게 중요한 어떤 종착지일 수 있지만 핵심은 삼성이죠. 삼성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하철역이고 종착지이지만 삼성에서 GTX끼리 갈아탈 수 있다라는 점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뭐 수서, 그다음에 용인 플랫폼 시티, 동탄의 어떤 그 삼성 일자리들 뭐 이런 쪽으로 환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선이 삼성역 자체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GTX끼리의 환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지하철 호재 혹은 철도 호재가 청량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 여러 가지 뭐 직주 근접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기준 뭐 앞으로 뭐 GTX가 들어서고 이러면은 완전히 많이 바뀌는 것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나쁘지 않은 직주 근접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 광화문역까지 그러니까 서울 그 중심부 중구 도심 업무지구까지는 금방 가요. 아시겠지만 1호선 타고 뭐 19분이면 시청역 가고 한 정거장 더 가면 서울역 가고 그 전에 종각 가고, 그리고 종로 3가에서 갈아타면은 광화문역 5호선 여기 22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도심 그 업무지구까지는 금방 간다. 그리고 삼성역까지는 29분 걸린다고 나오는데 사실 경의중앙선이 껴있어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런 거 몇 분 걸리는지 봤을 적에 중간에 경의중앙선 껴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플러스 5분 더하기 알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35분 플러스 알파 정도 걸리겠다. 왜냐면은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엄청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속 터지니까 35분 플러스 알파 정도 걸린다. 그래도 강남 핵심 어떤 업무지구인 삼성역까지 35분 플러스 알파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량역이 그렇게 강남에서 먼 곳이, 물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서 35분 플러스 알파 정도 걸리고, 여의도역까지 35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업무지구까지 꽤 괜찮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곳이 청량리역이다. 하지만 청량리 7구의 하이루츠에서 청량리역까지 10에서 12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플러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걸어서 역까지 좀 운동삼아 가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조금 더 열심히 다닌다라는 가정하에 판교까지 한번 봤습니다. 판교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2번 갈아타서 50분, 이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5분에서 1시간. 그리고 요거 도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정도 계산하면은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다.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꽤 힘든 그런 출퇴근을 할 수는 있다.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주금접이라고 했는데 학교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삼육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어요. 거의 초품화 수준입니다. 바로 옆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뭐 고등학교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학교도 굉장히 한신아파트만 지나가면은 혹은 한신아파트만 둘러가면은 바로 나오는 그런 청량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요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특히 초등학교가 가깝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학교는 가까운데 학원은 없어요. 학원은 없어요. 학원은 보시면 여기가 청량리 하이루츠인데 주변에 없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요 호갱노너 기준으로 보면 아실도 똑같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 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야, 여기 장안동까지 와야 좀 밀집 학원가가 있는 그런, 주변에 전혀 학원가가 없다. 요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기 7구역, 뭐 6구역, 8구역 뭐 이런 아파트촌이 많이 생기고 나면은 조금 학원가가 좀, 뭐 학원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들이 좀 생길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좀 학원이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단지 세부적으로 좀 분석에 들어가 보시죠. 일단 커뮤니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좀 차별성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독서실, 북카페, 뭐 스터디룸, 뭐 GX룸, 피트니스룸, 뭐 골프,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보시면은 뭐 골프 스크린 골프도 여기에 뭐 한타석, 그래서 뭐 골프 클럽도 좋고, 물론 700여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커뮤니티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쳐도 그런 걸 감안해도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 커뮤니티 쪽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배치도 살펴보시면은 배치도 모양은 요 단지 모양은 조금 뭐 강아지 옆모습처럼 생겼는데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지 나쁘진 않아요. 뭐 되게 길쭉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선이나 그런 측면에서 땅 모양 자체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 배치가 요새는 이렇게까지 정동향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정동향이 좀 많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체크하시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층, 여기를 바라보는 곳에 저층, 여기 바라보는 곳에 저층, 이쪽은 굉장히 해가 안 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배치는 이게 고층 쪽에는 그렇게 단점이 안 될 수 있는데 저층이나 중저층 쪽에는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번 일반 분양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은 좀 저층이 중심이기 때문에 요걸 잘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요 네모진 곳들 여기에서 햇빛들이 팍팍팍 가려져서 여기 해 안 들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광적으로 좋은 배치는 아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보시면 다시 동호수별 배치도 보시면은 A타입, A타입은 여기 3층까지밖에 없죠. 네, 3층까지밖에 없고, A타입 여기가 그나마 4층, 거의 다 3층까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B타입과 51A 같은 경우에는 뭐 9층까지, 16층까지, 그다음 16층까지 이렇게 층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A타입만 좀 층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도 분석으로 넘어가죠. 평면도 여기는 51A제곱, 제가 이번 분양에 있어서 가장 좋게 보는 그런 평면입니다. 그런 타입입니다. 의외죠.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59제곱, 84제곱 같이 스탠다드한 평형을 다 좋아하고 많이 추천하는데, 저는 51제곱 요게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봐요. 특히 평면에 있어서 보통은 51제곱, 52제곱, 49제곱 요런 데는 방 2개만 하거든요. 특히 2베이로 뭐 요런 식으로 빼기도 하는데, 여기는 3베이로 하면서도 방이 3개로 있고, 51A랑 59A랑 그 8제곱 차이가 나는 거잖아. 8제곱. 근데 대략 그중 4제곱 정도는 화장실 하나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4제곱 정도만 화장실을 제외한 어떤 공간들이 조금씩 작은 것 뿐이지, 거의 25평에 준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편한 생활을.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여도 되는 어떤 신혼부부, 물론 신혼부부도 화장실 2개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화장실 하나면 되는 사람이면 어떤 가족이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약간 동양의 비중이 뭐 많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평면도 잘 나왔고 거주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가격적으로 봐도 사실 이 정도로 25평처럼 잘 나온 평면에 21평, 즉 51제곱은 가격적으로도 평당가에서 꿀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전세가도 잘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매매가도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사면은 요거 분양받으면은 가격적으로 나중에 못 파는 거 아니야?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 괜찮게 팔리고요. 거주하시기도 좋고, 가성비, 말 그대로 가성비 아주 좋은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이 디귿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게 길게 빠지고, 여기 발코니, 주방 발코니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같은 경우 작지만 여기 뭐 어떤 수납 공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드레스룸
식으로 해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히 신혼부부들 강추하고, 혹시라도 당첨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실 것 같지만 투자자들이 어떤 예비 당첨이라도 어떤 추첨이라도 어떤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또 51A 제곱 한번 노려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A 제곱. 59A는 평범한 3베이 타입 같아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요 아쉬운 점이, 일단은 주방이 좀 좁아요. 여기가 되게 좀 좁은 편이고, 디귿자형 주방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디귿자형 주방이 잘 나오려면 요렇게 요 공간이 좁은 게 동선이 좋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하다가 뭐 차리다가 설거지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동선이 좋은 게 디귿자형의 장점인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먼 길쭉한 주방은 디귿자형 주방의 장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좀 좁고, 그래서 이 주방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발코니가 안방에 안 붙어 있고 침실 1에 붙어 있는 것도 조금 아쉬워요. 사실 안 그런 게 좀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향이 어디 있다. 예, 여기 보면은 동향이 많죠. 동향이 많은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 59A가 다 저층이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거의 다 3층이고 4층 조금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가 둘러싸이는 여기 이 저층 같은 경우는 해가 굉장히 안 들어요. 여기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남향이지만 여기 저층도 해가 많이 안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됐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단지고 분양가도 싼 편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분양가도 싼 편이기 때문에 당첨이 됐을 적에 여기 당첨됐다고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가점이 높고 예비 당첨이 됐는데 요거를 감알아 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없죠. 필요 있죠. 뭘 필요 없었죠. 필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그냥 되면은 청약 통장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가시는 거고, 예비 당첨됐을 경우에 내 선택지가 있고 내가 가점이 다른 곳에 기다려도 다른 데도 당첨이 될 만한 가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데에 당첨이 되는지를 보시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반면 향이 남동향이면서도 앞이 다 트여 있죠. 물론 길가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광이 막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쪽이. 그러면서도 층도 고층까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라인은 B타입이 훨씬 낫고, 평면도도 요게 훨씬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타워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서, 평면도도 물론 판상형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선호되는 타입이긴 하지만 요 타워형도 나쁘지 않다. A타입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아쉬운 점은 여기 창 하나 냈으면 양창형이 돼서 채광 통풍 다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판상형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지만 요 하이루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B타입에게 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가격 비교해 볼 텐데, 가격은 일단 분양가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주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분양가를 보면 좀 더 판단이 쉽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은 제기동 한신 휴 플러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루체인데 바로 아래 여기는 안 써 있지만 홍릉 그 동부라고 있어요. 그거랑 한신 요 세 가지 정도랑 밑에 여기 레미안 크래시티 요 네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기동 한신휴 같은 경우에는 20년차고 규모는 1070세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뭐 의미있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20년차고 25평형 기준으로 봤을 적에 2베이의 복도식,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할 수 있겠죠. 뭐 좀 디메리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아파트가 지금 4층은 6억 4천, 6억 2천, 23층 6억 7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복도식의 2베이 요런 아파트는요, 요새 나오는 25평보다 훨씬 좁아요.
훨씬 좁으면서 좀 낙후됐고 좀 낡았고 구축이고 요런데도 지금 6억 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동네가 그렇게 집값이 싼 동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 고려대역과 더 가깝긴 하지만 청량리역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이루체가 더 좋은 입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입지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아파트가 한 6억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번 체크하시고, 홍릉 동부는 위치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가 홍릉 동부니까 위치상으로 홍릉 동부가 청량리역과 더 가깝긴 해요. 하지만 홍릉 동부 같은 경우는 규모상 소단지, 중소단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지 차이는 상쇄시키고, 연식적으로만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2001년식이니까 24년 차. 그럼 입지가 비슷한 24년차 아파트는 얼마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최근 거래가 없어요. 최근 거래가 없고, 여기 고점 근처에서의 거래가 8억 7천 정도 했다. 이거 참고할 수 있겠고, 최근은 이제 호가 기준으로 저층 6억 8천, 저층 7억, 중층은 7억 5천 요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넓게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6.5에서 7.5억 정도를 중층 기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입지에 24년차 아파트가 6.5에서 7.5억이면요. 여기에 충분히 150%는 해도 돼요. 물론 동네별로 이 연식에 따른 가격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동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청량리 한 요 정도 되면은 저는 한 150% 정도 잡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10억에서 한 10억 초반 혹은 10억 5천 정도의 가치를 매겨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지까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일단 청량리 한신, 여기도 청량리에서 약간 그 청량역에서는 조금 더 먼 거리에 있지만,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비슷한 그런 수준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7년 차입니다. 규모가 비슷하고 투베이 요 복도식, 여기 좁은, 실제 25평이라고 전용 59라고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더 좁은 공간인 그런 아파트 27년 차에 아마 그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뭐 엘리베이터 연결도 안 될 그런 단지가 한 6억 2천, 6억 3천, 2층이 6억 3천이니까 상태가 좋으면은 2층 6억 3천, 뭐 중층의 상태 좋으면 6억 5천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래된 단지도 고점에서 9억을 찍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연식에 한 6억 2천 3천 정도 혹은 6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가능한 단지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역시 하이루체 정도의 신축이면은 10억 플러스 알파 충분히 이렇게 프라이싱 할 수 있다,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농동 크래시죠. 전농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 환경이 하이루체랑 완전 일치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요 거래 가격을 봤을 적에 요때 청량리 7구역의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했거든요. 8억 정도.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6천 7천 정도 했으니까 한 11억 한 중후반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때 청량리 그 7구역의 8억 그 프리미엄은 입주권 일찍에 매겨진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중후반이라는 게 아파트 값이 아니고 입주권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입주권이 보통 비슷한 입지의 그 신축 아파트보다 한 15% 정도는 낮게 책정이 되니까 대략 크래시티랑 비슷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크래시티의 거래가를 보면은 현재 기준의 청량리 하이루체의 가격, 시장에서의 평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비슷하게 평가받았던 곳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거래 가격을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가지고 보려고 크래시티를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한 10억 3,500, 3층 10억 3,500 이러면은 이제 비슷한 동호수의 고층이면은 한 10억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4층 10억 5천, 9층 10억 3천, 그 다음에 뭐 9층 9억 7,500, 그러니까 10억 전후에서 좀 좋은 동 호수 있으면 한 10억 후반까지 가는 그런 현재 거래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보시면은
크레시티가 옛날에는 청량리 호재를 등에 입고 굉장히 상승세도 많이 타고 시장의 주목도 많이 받던 단지인데, 그런 것 치고 올해의 상승세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2월에도 9억 7천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지금 6월 달까지도 뭐 9층 9억 8천, 여기는 좀 좋은 동호수라고 치면은 여기 10억 중반, 어쨌든 한 5%에서 10%밖에 저점 대비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아쉬운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유는 청량리 입주장 때문이죠. L65, 한양수자인, 효성 해링턴 이런 것들의 입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눌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레시티가 사실은 요 거래가보다 입주장이 끝나면 조금 더 높은 거래가를 저는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레시티는 향후 뭐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까지, 우리 시장이 더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쳐도 한 요 정도까지의 거래는 충분히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하이루츠의 가격에도 역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청량리 뭐 크레시티와 비슷하게 한 10억 5천에서 11억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요것보다는 조금 약간 낮은 거래가로 예상을 하면은 한 10억에서 한 10억 5천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제가 앞서 구축과에 비교했을 적에 평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의 아파트에 딱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휘경 그 디센시아 자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휘경 SK뷰라는 비슷한 입지의 신축이 있었으니까 바로 비교가 가능했는데, 청량리가 하이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그래도 간접 비교할 수 있는 주변 구축,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진 준신축 이런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혹은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여기까지는 좀 많이 긍정적이라고 치고, 어쨌든 한 요 정도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의 59제곱 기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중층 이상 기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기억하고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은 59B제곱의 10층 이상이 동향이 8억 3천, 남향이 5에서 9층 8억 5천 정도 잡혀 있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59의 남향의 10층 이상이면은 한 8억 6천대 잡히겠죠. 6천에서 7천대, 8.7억대 요 정도의 가격 기준의 분양가가 나왔고, 59A 같은 경우는 3, 4층이나 3층 요 정도만 나와서 남향 8억 3천, 뭐 동향 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좀 중층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은 8.7에서 8.8억 정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가격 밸런스를 맞췄고,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가 한 2,300 정도, 59제곱 기준으로 2,300 정도 더하면은 한 10층 이상, 그러니까 남향 5에서 9층 기준으로 했을 적에 8.7억. 근데 제가 아까 타워형이지만 어쨌든 제가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가 가치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층 이상, 한 10층 이상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은 한 1.3에서 1.5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59제곱 B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3에서 1.5억 정도의 안전마진. 그리고 59A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잖아요. 근데 저층인데 저층에 걸맞는 할인 금액 정도는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고층이 있었다면 한 8억 8천 정도의 분양가가 있었을 텐데, 여기 1층을 7억 6,800에 책정을 했다라는 거는 저층에 걸맞는 할인가를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다 안전마진으로 따지면은 가격 할인이 그 저층에 맞는 가격 책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요 정도의 안전마진은 제가 보기에는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1에서 1.5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51제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51제곱이 지금 남향 기준으로 10층 이상 7.3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남향의 10층 이상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차이를 두고
그 분양가를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오히려 51제곱이 가성비가 더 좋아요. 51제곱을 분양받으면 이거 가격 너무 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격 형성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면은 거의 거의 20% 가까이 싸게 나온 59제곱 대비해서 싸게 나온 건데 51제곱이 그 평면도가 그 정도로 25평스럽게 나왔다, 59제곱스럽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 차이를 유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갭이 좁혀질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가격 차이가 더 확 벌어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요 정도 비율상으로 한 요 정도의 비율 정도만 정도 차이만 나지, 가격 차이가 59제곱은 흔한 평형이고 스탠다드한 25평이기 때문에 더 잘 나가고 51제곱은 빌빌거린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가성비 좋은 평형으로 생각하시고 청약 도전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51제곱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요것도 요 특공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잘 노려보셔서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입지는 서울 중급이에요. 예, 중급인데 강북 쪽에서는 중상급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강남 제외하면.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청량리 개발 및 교통 호재의 포텐이 당연히 존재하죠. 물론 근데 GTX가 핵심인데 GTX가 너무 먼 일이긴 해요. GTX는 너무 먼 일이지만 청량리 역사 주변의 개발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L50, L65 지금 들어섰고, 한양수자인 들어서면서 주변의 개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건물들도 많은 사람들이 디벨로핑을 하려고 지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거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변이 낙후되어 있지만 재개발로 점차 나아질 거예요. 요거는 맞는데, 하지만 한동안 공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나는 그런 소음, 그런 분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셔야죠. 예,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다소 언덕진 지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학교 가까워서 거의 초품화 수준의 학교 접근성이 있지만 학원이 주변에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다 보시고, 단지 시설 아쉽고 커뮤니티 시설 좀 아쉽고 평면은 51제곱 평면이 좋고 59제곱의 평면은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9A는 동향이 많고, 그리고 그 동향의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동향 그 안쪽에 있는 동향 단지들, 동향 라인들, 그 다음에 남향도 요 주변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남향 라인들, 저층 요런 것들 채광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감안하시고, 예비 당첨됐을 적에 꼭 특별히 감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요런 거 뭐 여러 아쉽고 얘기했지만 분양가는 충분히 저렴하다. 안전마진 1.5억 전후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1에서 1.5억은 충분하다 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분양가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안전마진이 1에서 1.5억이 나올 수 있는 분양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거나, 물론 공공분양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강남 3구 용산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이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강남 3구에도 당첨될 수 있는 초고가점, 완전 고가점이 아닌 이상, 고가점이 아닌 이상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데 막 67점, 68점 이런 수준이 아닌 이상 요 입지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나는 여기 거주할 만하다라고 판단되시면 충분히 질러볼 수 있겠다라고 마지막 결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청량리 7구역 재개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한번 분양 분석 꼼꼼히 해봤는데, 이렇게 좀 많이 참고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다까지 제가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충분히 좋은 단지예요. 충분히 좋은 단지고 51제곱조차도 충분히 가성비 좋게 나왔고, 특히 신혼부부나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당첨되시면 이거 정말 좋은 곳에 당첨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정적인 것들 의견들 혹은
뭐 지금 하락론자들의 막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분양은 정말 받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오랜만에 한 유튜브 분양 분석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더 좋은 이번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서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꼭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